네. 그래서 재현님께 결론을 내주셔서 제가 이 부분 내용이 좀 날아간 것 같은 기분인데요. 네, 저 소개받은 신기현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름이 뉴미디 아티스트로 써 있는데 시작부터 기술적인 어려움을 막 겪어서 부끄럽고요. 그래도 상황을 말씀드리면 영상이 하나도 적응이 안 돼서 컴퓨터를 아예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도 이왕이면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오늘 아까 소개받은 대로 컨버전스 시대 배움이라는 좀 거창한 제목을 붙여봤고요. 이 배움이라는 거가 사실 학습이라는 용어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 그리고 사실 내가 배운 거를 누군가에 전이시킨다는 거, 사실 전이시키는 거에 앞서서 이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 뭐 가셔서 이렇게 하셔라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저라는 어떤 개인의 이야기일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돼야 된다기보다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세상에 이런 사람도 한 명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 이야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막 거창한 내용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미래예술가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유엔 미래보고서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래의 직업들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미래예술가, 여기 보시면은 활동 분야는 기업이거나 프리랜서. 저는 8년 정도 프리랜서라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임금 수준은 높지만 편차가 심하다라고 써있네요. 업무 환경도 안전하지만 편차가 심하다. 네, 저는 뭐 주로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환경이고요. 네, 이게 이제 좋은 일인데 전망이 아주 좋다라고 써있죠. 네. 지금 아래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다 읽지는 않고요. 몇 가지 조금 힘을 줘봤는데, 예술 창조가 교육과 놀이로 연결되는 예술 분야가 도출될 것이다. 교육과 놀이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저를 비롯한 제 주변의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마치 놀듯이 일을 하고 놀듯이 공부를 해요. 날마다 성장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런 것들이 서로의 자극이 되죠. 그리고 또 연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제가 하는 일, 그리고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혼자서 절대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예전 같이 뭐 하나의 분야를 열심히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가 연결돼서 협력을 해야 되고 서로에게 영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과 창조, 예술, 놀이, 교육, 음악,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분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성실함과 인내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날마다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 뉴미디어라는 표현 자체에 어폐가 있습니다. 어제의 뉴미디어가 내일은 뉴미디어가 아닌, 이미 올드미디어가 된다라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아이덴티티에 대한 공식이에요. 저는 원래 건축을 전공을 했어요. 대학교 4학년까지 공부를 했고, 건축을 하고 디자인 전반적인 분야의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UX, 뭐 마케팅, 교육은 정말 여러분들 하시고 계신 그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기업 연수까지를 한 번씩 다 어떤 실제로 경제활동으로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해봤었고요. 단순하게는 제가 나중에 커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되는 경험이겠다 싶어서 그거를 일로 만들어서 꾸역꾸역 한번 해봤었죠. 네, 그리고 사회혁신이라는 분야에도 관심이 많고요. 지금 요 일들을 꾸준히 하면서 하나씩 플러스라는 방식으로 5 플러스 뭐 내가 이제 이거 사람들에게 나 이거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쯤이 되면은 공식들을 이렇게 바꿔봤었어요. 근데 사실 뉴미디어도 플러스라는 방식으로 건립혀 나가던 중에 제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거 혹은 요청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건축에서도 공간과 미디어가 결합된 공간, 디자인도 어떤 뉴미디어와 결합된, 그래서 되게 단순하고 심플한 수식이잖아요.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현재는 이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날마다 변화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앞으로는 뭐 게임이거나 뭐 가상현실 이런 새로운 분야들을 계속 준비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이덴티티는 날마다 변화하고 있다는 거. 네.
좀 전에 제가 가상현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제가 2004년도에 2005년 1월에 이제 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때 졸업작품으로 인테리어 학과에서 가상현실, VR, 요즘 말하는 그거를 만들었었어요. 공부를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서 졸업작품으로서 보여드렸더니, 학교에 가진 어떤 시스템 내에서는 사실 너 이걸로는 졸업을 할 수 없다. 건축학과는 모형을 만들고 패널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졸업 요건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방법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둘 다 해냈어요. 굉장히 많은, 남들과 2배의 노력을 해서. 그때는 이 가상현실이라는 거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였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시대였죠. 그래서 가상현실이 짱인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 오늘도 그래서 막 하루에 제가 이 VR 속에서 한 5분에서 10분씩 살고 있거든요. 어딜 가나 VR. 그게 딱 한 11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저는 이게 한 20년, 30년 굉장히 먼 미래라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었거든요. 딱 10년이 지난 지금 가상현실이 현실이 됐어요. 이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10년 동안 이런 변화를 겪었으면 지금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빠른 시간 동안 자기가 상상했던 세상이 현실이 될 거라는 그런 경험들. 제가 이런 의견을 가져오기가 조금 조심스러웠던 게 게임 혹시 집에서 많이 하시나요? 여기 앞에 아마 제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즐기는 게임의 종류가 좀 다르겠죠? 보통 이 테크트리라는 용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은 테크트리, 스킬트리, 약간 이런 컨셉들 다들 다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내가 어떤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이 스킬에다 배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스킬들이 하나씩 내가 선택한 대로 발전해 나가는. 네, 우리는 뭐 대학교에 가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뭐 전공을 선택하고 석사 박사 이런 식의 테크트리를 가지고 살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게임 속 캐릭터들은 좀 다양하게 이 길들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가시적으로 미리 그려져 있지 않잖아요. Right now we have 이거는 이제 how many points? We have 75 skill points. 게임인데요. 위에 So 보시면 check 스킬 it out. 포인트가 지금 First, I'll kind of 75까지 highlight 쌓여있어요. over each individual 어떤 item. 스킬은 Let's get started. Let's definitely do 1, this one 비용이 first. 1, 2, 3 굉장히 다른 I think you want to max this out. 지금 한쪽 스킬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Just 있어요. got 2 chances to change it on. 원래는 이게 아주 There we go. 일어나는 감격적인 포인트를 So there you go, 한 번에 guys. That is my Mickey 뿌리고 있는 configuration. 거예요. We got up to 3 for health boost, maxed out 그래서 지금 regeneration, 이제 모든 포인트 maxed 서치하면서 out 모든 range 스킬을 combat, 선택하지는 maxed out damage. 만렙이라는 것들 찍고 또 이렇게 하는데 최고 레벨에 갔을 때 캐릭터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한계치들이 있죠. 저는 사실 게임 쪽에서 말하는 망캐라는 그 망한 캐릭터라는 그 되게 전문 용어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편을 짜요. 캐릭터들끼리 그때 안 껴줘요. 너는 망캐니까 너의 팩트트리는 엉망이야. 너는 우리 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얘는 안 껴주거든요. 먼저 막 처우수로 가야 되는데 넌 쓸모가 없어 라는 정의를 하죠. 근데 사실 이제 게임 업계도 이렇게 했더니 너무 획일적인 팩트트리들 중심으로 캐릭터들이 생성되더라. 게임 다양성이 좀 줄어들고 재미가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게임의 밸런스들을 자꾸 조절해 나가고 있어요. 보통은 강한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이런 테크트리들을 많이 그려왔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길을 레벨 1에서 찍을 수 있는 거, 레벨 2에서 찍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석사, 박사, 이렇게 석사, 박사를 같은 전공을 한다. 약간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저의 초점 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다른 차별화를 나만의 세상에 아무도 없는 캐릭터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망한 캐릭터죠. 1, 2, 3을 펴서 매우 나쁜 수준 낮은 스킬들을 여러 개를 얻어가요. 아까 그 제 아이덴티티를 설명할 때 보셨다시피 플러스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먹고 살 수 있냐?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어떻게 맞아떨어졌는지 제가 가진 그런 다양성이라는 거가 새로운 시대 전문성으로 인정되는 시대가 왔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날마다 체감을 하면서 살고 있죠. 다양한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스킬 포인트라는 것들을 얻게 되고 그거를
분배해서 캐릭터들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 스킬 포인트를 제가 어떻게 생성을 획득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프리랜서로 2008년부터 그 전에 회사를 3년 정도 다녔었는데 학력을 우리가 이력서에 쓰잖아요. 어느 대학교 쓰는 꼭 딱 한 줄. 근데 의외로 그 한 줄이 아주 많은 걸 설명해주고 많은 평가와 많은 가치들을 가져다줘요. 하지만 내가 뭐 4년이든 5년이든 그 들인 시간이 그 안에 다 표현되어 있지는 않죠. 왜냐면은 그 졸업생은 수십 명, 수백 명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를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책을 근데 나한테 너무나도 좋은 영향을 줬어. 그리고 나를 굉장히 성장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는데 어떤 이력, 나를 표현하는 게 그걸 적을 자리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했던 일은 내가 다녀온 전시, 뭐 공연을 본 거,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워크숍이나 어떤 스킬을 쌓는 워크숍 이런 것들을 다녀온 모든 것들을 한 번씩 기록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기록들이 제 웹사이트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내가 무슨 게임을 했는지, 이 게임은 나에게 어떤 영감을 줬는지, 어떤 책을 읽었고, 난 이런 책을 샀는데 다 읽었고 안 읽었고, 요약된 내용들까지 요즘 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뭐 이 모든 방법들을 다 정리를 해서 사실 그 소소한 내용들은 사람들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웹사이트에서 저의 웹사이트 이렇게 스크롤 해보면은 무슨 내용인지는 관심 없지만 이 사람이 되게 열심히 살아. 누군가는 이 한 줄로 설명하는 건 저는 되게 구체하게 설명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살면서 되게 많은 걸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많은 스킬 포인트들을 얻었었는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모든 경험들이 체화된 어떤 식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대학교가 온라인으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꼭꼭 씹어서 정리해주는 정보들은 너무 많아요. 지식들은. 근데 제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었느냐, 저는 내가 그걸 온몸으로 느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됐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중요도를 두고 있고요. 뭐 아무 세미나 뭐 가요, 또 의대 가서 수업 연대면서 수업 듣고 해요. 근데 내가 그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장 집중해서 이것들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되게 지식을 전달한, 전문 지식을 전달한 이성적인 사고들의 흐름이 있는 자리인데 저는 거기서 내용을 이해하는 건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영감을 받을 만한 어떤 사고의 흐름들이 거기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 저는 음악 감상하듯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고 나는 그걸 체화시켜서 누군가에게 나의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그게 제가 스킬 포인트를 쌓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뭐 경력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이 숫자들로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결과물이 나왔던 분야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생뚱맞다 하는 분야까지 막 이런 일들을 벌리고 있는데 네. 오늘이 54번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숫자들은 제가 어제 다시 셌기 때문에 매우 최신. 오전에 제가 다녀온 컨퍼런스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앞서 명시했던 그 테크트리, 다수가 원하는 획일적인 테크트리가 아니라 나만의 차별화된 테크트리를 만들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뭐 좀 영감을 주는 몇몇 캐릭터들을 한번 정의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그러면 나를 설명할 나는 어떤 캐릭터일까 이런 한 줄로 좀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명 정도의 캐릭터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시습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끄덕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 공자, 우리 지금 막 융합, 통섭 이런 얘기잖아요. 되게 유명한 통섭회 때 언급했던 분이 공자라는 분이고 이분은 굉장히 과거의 분이지만 역사, 정치, 사회, 윤리, 도덕, 예술 모든 분야를 계속해서 날마다 배우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거를 젊었을 때 바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조금씩. 그래서 이 시습이라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아티스트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는데 테오 얀센이라는 아티스트고요. 이분은 지금 보시는 저 생명체라고 저 생명체를 30년 동안 만드셨어요. 근데 보시는 이 움직임들이 어떤 모터나 전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의 어떤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조립하는 방식들도 나사를 저희가 꽂대를 붙이지 않고 되게
기계적인 방식, 아날로그한 방식이부터 조립해나고 지금 보시면서 이게 그냥 만들어진 어떤 기계인 것처럼 기계인 건 아시지만 마치 움직임이 굉장히 생명체다운.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테오 얀센은 이 생명체들에 다 자기만의 학명을 붙이고 마치 이런 개통도를 만들었어요. 미생물이 이렇게 막 분화되는 개통도인 것처럼 굉장히 긴 막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이름들 다 붙여놓고 마치 이것들 생명체 가상의 생명체 그 일을 30년 동안 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3D가 막 나오는 거 아시죠? 이분이 이제 30년 이걸 하시던 시점 3D 프린터가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베인의 과학이라는 그런 일본에 있는 잡지 같은데 이런 부록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되게 유명한 이걸 프린트해서 더 거대하던 것이 아주 작은 단위에서 움직여요. 원리가 동일한데 기술이 바뀌었고 누구나 집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분이 하는 어떤 예술 작품은 계속해서 그 시대의 기술에 맞춰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엔 두 번째 캐릭터인데요. 순간의 통찰을 찾아낸 고고학자라는 쳐봤고요. 지금 이 기계가 어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Toothbrush maracas, an umbrella with clamp pops, tea cup, cooling fan. 네, 지금 이 드로잉은 번지 점프라는 작품이고 땅바닥이 나의 눈앞을 왔다 갔다 하죠. 이분이 하는 이 아티스트가 하는 모든 작품은 굉장히 소재가 일상적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 소리가 오른쪽 귀로 들어오고 오른쪽 소리가 왼쪽으로 들어오죠. 아직 우리가 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게 됐죠. 슈트케이스가 이렇게 나를 따라 걸어오는 것들이 뭐 굉장히 많은 이런 드로잉들이 있어요. 뭐 신발 호텔에다가 키 테이블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네, 미끄럼을 타는 의자에 앉게 되거나 제가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건 이런 헤어드라이어라고 해서 머리를 말리는 기계도 있고 제가 이제 이런 고고학자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사실 아무도 관심 가지 않는 흙바닥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잖아요. 일상에 굉장히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새로운 발상을 해내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죠. 이번에는 우연적 확률을 베팅한 도박사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칸트, 제가 막 동서양 철학자를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칸트라는 사람이 이제 무목적성의 한목적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목적이 없는 것에서 목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물가물한데 좀 그런 의미인데 밑에 있는 표현이 이제 재밌죠. 우연적인 발상은 그것을 의도하는 순간 이미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도가 전혀 배제된 채 확률이라는 걸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확률이 높은 경험일 수도 있고 아주 희박한 거일 수도 있죠. 지금 이 아티스트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케이고라고 하는 되게 세계적인 뮤지션. 근데 이 뮤직비디오가 나올 때마다 아주 전 세계적인 월광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특정 일반들을 지금 보시는 건 아마 요즘에 교육 쪽에서도 많이 하는 프리가이나 로그 골드버그 장치 같은 것이 뮤직비디오가 컴퓨터까지 원테이크가 선택하죠. 컴퓨터까지 성공하려면 몇백 번을 하겠죠. 근데 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왜 뮤지션들이 이런 걸 하고 있을까? 이런 짓을 왜 하는 건지 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목적 없어 보이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이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결과물이 완성된 것도 있겠지만 완성되지 않은 수많은 작품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연적인 확률에 집에 가서 한번 뮤직비디오를 감상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보통 뭐 1000만 뷰 막 이렇게 찍을 거예요 아마. 팅커러라는 혹시 명칭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뭐 아두이노라는 거 교육 쪽에서 되게 많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 교육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그거를 이제 개발했던 사람이 팅커링이라는 말, 그리고 팅커러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런 정의예요. 굉장히 기묘한 발명품이에요. 예전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물질들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거. 사실 이 사람들도 굉장히 목적 없어 보이는 요즘 말 오타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죠. 이분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Well, the Centrifuge 보여드렸는데 Brain Project 이 started in 아티스트는 the 굉장히 70s. 진지해요. Dr. Brenswick at the University 지금 of 보는 이 State of New York, 박사님은 they 전문 had 연기자고 all the resources for us to 다큐멘터리를 continue our 만든 experiments. 사람. We designed our first real prototype, 이 which was the 박사님이 아주 Silicon. 뭔가를 진지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엔지니어예요, 공학자. 그래서 이러한 테마파크에 가면 놀이기구들을 Slowly by the 아주 centrifugal 오래된 force, 이런 causing people to float upside down. The difficulty was stopping the rotation without people coming crashing down in the upper levels. 저는 놀이기구 굉장히 좋아하고 어린 친구들 때는 진짜 Was an 아니에요. aspect of our work. 저는 Many people 그런데 result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100번 봤기 in 때문에 readjustment, key goals. 4대3 비율의 영상이 Life 낡음의 aspirations. 이야기식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다큐멘터리고 굉장히 뭐 상도 많이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 사람이 어떤 걸로 성공을 했냐면 이거는 다 가짜예요. 지금 보시는 건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가짜. 너무나도 허황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해내고 있고 그 박사님도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진지하게 그것들을 몰입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가상과 현실의 어떤 경계에서 극단적인 상상력 그리고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스킬에 대한 부분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이런 정도의 그래픽은 사실 실사랑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스킬을 충분히 쌓아서 이런 아무도 뭐 돈 주지 않는 이런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 설계도도 아주 진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엔지니어적인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대작이라는데 요즘에 말하는 그 관련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네, 마지막 캐릭터인데요. 제가 가장 많은 영감을 얻는 사실 뭐 이분에 대한 설명은 이 페이지가 자체가 되게 간결해요. 영상도 없고 뭐 윤남준이라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품도 보셨을 거고 저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참 많은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 알고 있는 제가 이제 말했던 유미디 아트, 그전에는 비디오 아트라는 분야를 이분 선구자예요. 모든 거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 아방가르드라는 뭐 다들 저거 뭐야 너무 이상하고 어렵고라고 이야기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셨죠. 퍼포먼스를 많이 했고 막 뭔가 때려 부수기도 하고 근데 또 그 뒤에서 보면 이면에 보면은 비디오라는 TV를 해킹을 해서 자석을 막 갖다 대기도 하고 그리고 좀 놀랍게도 인공위성이라는 걸 이용한 작품을 했었어요. 세계 최초로.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혼자 걸어가는. 근데 우리가 짐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우리 이성과 감성이 전혀 다른 무언가를 표현하는 어떤 이런 매개체를 바이올린을 끌고 가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죠. 낯선 길을 홀로 걸었던. 사실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면은 최근의 기술들로 무슨 일을 하실지 궁금해요. 백남준 선생님 VR을 뭐 이런 상상을 저는 하거든요. 보통 앞서 많은 캐릭터들을 보여드렸는데 세상이 원하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기대하는 캐릭터. 만약에 내가 커서 저런 거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내가 너에게 등금을 얼마를 부었는데 너가 저걸 바이올린을 끌고 다니고 있냐라고 하시겠죠. 근데 세상에서 어떤 기준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아무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은 모두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떠밀려서 나도 모르게 막 지하철
안 타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막 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건데 막 힘에 밀려서 휘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연금술사라는 소설에 나오는 부분의 내용인데요. 항상 똑같은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그들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해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제 조금 더 나서서 우리 삶을 막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그들이 원하는 데 바뀌지 않으면은 불만스러워한다. 사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갖고 스스로 고민해서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도 방향을 모르는데 너도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세상의 관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상은 재생이 안 되네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이 어떤 영상이냐면요, 이 태양이죠. 태양, 우리가 많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태양계는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멈춰 있고 행성들이 막 돌고 있어요. 아주 가지런히 막 돌고 있죠. 근데 사실 지금 이건 헬리컬 모델이라는 어떤 그 태양계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그것도 비주얼 그 시각 영상 디자인하는 아티스트의 작품이에요. 그 과학자들의 작품이 아니고. 근데 태양이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고 많은 행성들이 이렇게 나선을 그리면서 그걸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태양이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태양 자체도 한 방향으로 사실 지구보다 훨씬 빠르게 공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행성들의 흐름들을 보면 어떤 행성은 되게 가까운 데서 돌고 있고 어떤 행성은 굉장히 멀리서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분야에 내가 머무른다고 공을 들였을 때 그 분야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지금 원심력이 커질수록 내가 이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서 저 멀리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원심력과 중력이 이렇게 평행을 이룰 때 태양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좀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좀 멀리서 볼 수 있는데 적어도 그 멀리서 돌고 있는 행성은 더 많은 우주를 보고 경험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영상이 이제 솔라 시스템 2.0입니다. 1.0 영상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세상에 딱 내놓고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막 과학자들이 여기다 태클을 걸기 시작했어요. 야, 내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건 틀렸어. 이건 뭐 어떻고를 막 지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웹사이트 이제 제가 공개된 자료에는 웹사이트를 넣어놨는데 웹사이트 가보시면 굉장히 분노한 마음으로 구구절절 내가 설명을 하다가 화가 나서 2.0 만들어버렸다 라는 걸 보완했고 사실 뭐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들이 자기 마음대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잣대들을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0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어느 공교육 3.0이 나오고 하겠죠. 예술가가 이런 지식을 공부해서 영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죠. 예, 다수가 원하는 획일적인 테크트리가 아닌 나만의 차별화된 캐릭터가 되기 위한 테크트리. 앞서 나왔던 문장을 다시 한번 인용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캐릭터인가를 잠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작품을 2개 정도 가져왔는데요. 재밌는 거는 둘 다 같은 클라이언트의 작업이에요. 이마트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가서 뭐 사과하시잖아요. 예, 배달을 시키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리는 건 써니세일이라고 하고요. 섀도우 QR코드, 딱 그림자가 QR코드가 된다. 이런 제목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난 12시가 되면 태양이 12시에 위치가 됐을 때 그림자에 의해서 QR코드가 생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요. 12시가 아닐 때의 모습들이고 12시가 되었을 때는 저 QR코드가 생성이 되고 스마트폰으로 저거를 스캔을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광고 대행사와 함께 제일기획이라고 하는 광고 대행사와 함께 제작을 하면서 처음에 이런 미션을 떠올렸죠. 문제를 이제 만들어냈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사실 그날 집에 가는 와중에 머릿속에 모든 게 다 확신이 섰어요. 된다. 그러고서 이제 이 스티로폼을 작게 지금 보시는 블럭처럼 만들어서 막 붙였어요. 아주 빠르게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구현을 했죠. 근데 보시면은 그림자가 삐뚤어져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을 저는 지구과학 2까지 배웠는데
태양은 저 멀리서 오기 때문에 모든 위치에서 빛이 수평이죠. 근데 지금 실내에서는 아무리 해도 빛이 수평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할 수 없어요. 이 지식을 첫 번째 버전에서 깨닫고 네, 일단은 조금 더 정교하게 이제 뭐 만들어 보기도 해요. 뭐 오늘 약간 스킬은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손으로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 몸이 고생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무식하게 다 만들어요. 네, 이거는 사실 여기까지 아저씨들이 청계천에 만들어다 주셨고 이제 겉에 표면에 대한 표면을 처리를 하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처음에 제가 지도를 그려주고 제네너이부터 같이 제작을 하죠. 이제 조금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QR코드가 없죠. 이게 저는 이때 오히려 희열을 느꼈는데 써니데이인데 써니일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더 특별한 체험이다라는 확신이 생겼죠. 지금 햇빛이 좀 좋을 때 그리고 뭘 찍어서 포토샵에도 이렇게 조절해보면 더 어느 정도 지나면 된다까지 테스트를 해봤죠. 그리고 요걸 이제 이건 약간 화학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표면을 막 처리를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왜 겪었냐면은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이루어지는 이 어떤 현상인데 반사광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흰색 윗면에 의해서 반사가 돼서 검정색 그림자가 있는 곳이 하얘져요. 이래서 이 표면에 대한 마감을 그래서 이건 마지막에 분체 도장이라고 가마에 부어내는 방식으로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조금 예외적인 비규격 이런 모듈들도 제작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최종 결과물인데 사실 QR코드가 생겨나는 건 이 앞부분인데 제가 뒷부분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0101 검정색, 흰색이란 디지털적인 느낌을 마치 이 막대기들이 튀어나오고 들어오는 것 앞뒤의 길이 합치면은 다 같은 길이에요. 그런 역동성을 좀 담아내서 아날로그를 디지털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메타포를 좀 가지고 있죠. 실제 제작된 더 이제 거대한 버전을 만들었었는데 3m 곱하기 4m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이제 아까 보신 거는 좀 작은 버전이고 이 큰 버전은 그 계절에 따른 변화가 또 생기더라고요. 계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회전 축들까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실제 이제 이런 조형물을 가지고 이벤트를 몇 차례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이런 거 영상을 다 직접 찍거든요. 근데 제가 나온 게 저 장면 하나라서 편집하면서 되게 안 어울리는데 어쩔 수 없이 막 넣기도 하고 막 주변에 있으면 다 소환돼서 무조건 일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완성된 is the Walmart of Korea, with 일단 영어로 141 죄송하고요. chain stores across the nation. However, E-Mart has a weakness. The sales during 설명을 lunchtime 드리면 decreased 12시에 매출이 drastically. 많이 낮았던 경우에 Mission: 사람들이 재밌는 to 경험을 increase 주고 sales during 이렇게 와라. lunchtime from 12 p.m. to 1 특별한 p.m. 방법으로 그냥 하는 거죠. Idea: give people a unique experience, only available during lunch hours. Install a shadow QR code using the sunlight and shadow, only available from 12 p.m. to 1 p.m. This event is called Sunny Sale. How to? 네,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이제 딱 정확하게 1년 후에 마찬가지로 이마트 제일기획이라는 회사랑 같이 진행했는데 이번에 뜰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쓰시는데 보통은 야외에서만 작동할 거예요. GPS라는 거에 의해서 지금 구현했던 거는 실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도어 내비게이션이고요. 이게 이제 저런 얘기가 전에 용어가 여러분들 아시는 와이파이처럼 이거는 이제 라이파이라는 용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요. 지금 이 조명은 형광등이 백열등이거나 뭐 그렇겠지만 보통 LED 전구는 빠르게 깜빡이는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깜빡이는 속도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와이파이보다 빠른 속도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요. 동영상 스트리밍을 할 수 있거든요. 빛 밑에 있으면. 그거를 가시광통신이라고 하고요. 이걸 통해서 인도어 내비게이션을 구현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서 대전에 있는 에트리라고 하는 국가 최고 기술기관에 있는 박사님들과 구현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테스트하는 이런 장면들이에요. 저 조명이 실제 데이터 이
박스는 요 안에는 그냥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센서, 이미지 센서 같은 방 센서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이게 좀 부피가 큰 거는 렌즈의 어떤 광학적인 빛을 받는 범위를 제어하기 위해서 조금 광학적으로 렌즈를 큰 걸 쓴 거였어요. 데이터가 뭐 통신이 이루어져요. 알 수 없지만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어떤 인식, 보내는 방식, 읽어드리는 방식, 조명마다 너는 이런 조명이야라는 다른 데이터들을 넣어놓고요. 센서가 그 빛을 지나갈 때 그 빛의 영향을 받을 때 아, 내가 지금 1번 빛을 받고 있네, 2번 빛을 받고 있네를 알 수 있게 되죠. 이제 이거를 카트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일은 있는 걸 부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분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에 있는 이마트 카트 제조 공장을 가서 부숴주세요 했더니 아저씨들 굉장히 좋아하면서 부숴주셨어요. 보통 부수는 거를 AS 센터에 가서 맡기면 보통 고치러 오는데 왜 넌 분해해달라고 하냐 이런 요구를 받는데, 네, 그 다음에 요 손잡이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갈아버리죠. 왜냐면 저는 이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갈아서 뚜껑을 새로 만들고 이제 기본적인 이 모듈들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 환경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카트를 밀면서 위치가 인식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새벽에 마트가 문을 닫으면 가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고요. 여기 뭐 이분들 공부하시는 시간 합치면 한 200년씩 되시는 박사님들이신데, 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이 실내에서 저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게 되고, 마치 게임처럼 어떤 위치 지나갈 때 쿠폰이 날아올 수도 있고 정보가 날아올 수도 있고, 정말 본격적으로 게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서로 뭐 추적을 하거나 숨거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쿠폰까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었고요. 이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저도 이제 국가 산업에 어떤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회 이런 계속 불려가서, 이게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첫 번째 사례 적용한 사례라서 최종 결과물이고요. Unexpected encounter. 광고 How does 영상이라고 that 보시면 work? 돼요. Idea. An event to experience eMart's new mobile technology, eMart Sale Navigation. Let customers know the location of discounted products in a huge store through their smartphones. Technology. The LED lighting in eMart sends data signals to your smartphone through a lens in real time. Only by using the light, lens, and a smartphone, you receive shopping information. 쿠폰이 날아가죠. Your smartphone acts as a navigation system. By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저는 어떤 캐릭터인가, 그 캐릭터가 되게 무슨 방법들을 가지나,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암묵지적인 지식, 경험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포장을 해서 보여주거나 전달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용어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 스펙트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과거에 살던 세상의 어떤 속성들이에요. 주로 저는 창작하는 데 있어서 뽑아낸 키워드들인데, 현실이고 일상이고 익숙하고 아날로그적이고 로우테크, 단방향적이고 고정된. 근데 이거의 정말 반대편에 있는 속성들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현실에서 비현실, 일상에서 비일상, 혹은 뭐 일탈,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앞서 제가 예시 작품을 2개 보여드렸는데, 써니세일은 디지털을 쓰지 않은 아날로그 작품이고, 세일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첨단의 하이테크를 사용한 작품이었어요. 하나의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서비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다른 접근을 하죠. 그리고 굉장히 일탈적인 이벤트였던 것도 있고, 일상에서 쓰는 서비스인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의 축을 가지고 내가 표현하는 영역을 지정을 하고요.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해서 나는 표현을 해낼 수 있어.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경계는 아날로그한 것 중에서도 가장 아날로그한 것, 일상적인 것 중에서도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들부터 깜짝 놀라서 이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일탈적인 것까지, 이 넓은 세상을 내가 인식을 해냄으로 인해서 증명하는 거죠. 내가 이 양쪽을 할 줄 안다는 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거야 라는
그 경계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더 상세한 해상도를 높여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저는 최근에는 이제 테마파크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 아시는 그 테마파크를 기획도 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테마파크는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분야가 모여있는 융합의 좀 집결체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디즈니랜드를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디즈니가 만들어내는 상상은 정말 대단해요. 디즈니에는 디즈니 이매지니어링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은 상상과 동학을 합친 이매지니어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1,1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분야가 140 역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할들이 아니에요. 제가 막 그 모집 공고, 구직 공고 이런 거 막 구글에서 찾아서 막 보니까 무슨 기술을 요구하고 무슨 경험을 요구하는 그것들조차도 되게 특이하거나 복합적인데 명칭들도 참 재밌어요. 쇼 메카니카 엔지니어, 쇼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보통 뭐 IT 업계에는 없는 포지션이거나 없는 경험들을 요구한다거나. 실제 이제 테마파크를 가보시면은 롤러코스터 같은 거는 엄청난 엔지니어링 기술이 들어간 반면 탈바가지를 쓰고 있는 직원들은 아주 로우테크한 이 두 개가 그냥 공존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제가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사례인데 작년 7월 정도에 그 혹시 아세요? 뉴 호라이즌 호라는 우주선이 명왕선에 되게 가까이 가서 근접 사진을 찍었어요. 고해상들. 그때 이제 모든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과학적인 무슨 발견이다, 뭐 성과다라는 이야기들 보도자료 그렇게 쏟아져 나올 때 디즈니가 이제 SNS에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이 플루토라는 단어가 이제 명왕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동영상인데 지금 재생이 안 됐어요. 이게 딱 걔가 나오면 겹쳐지거든요. 야 저기 저 모양 우리 캐릭터 플루토 같지 않아라는 센스 있는 말을 던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즈니는 굉장히 많은 하이테크를 세상에 선보이고 있고 동시에 이런 스토리적인 이야기들도 하고 있죠. 모두가 같은 얘기를 할 때 똑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그 이면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아까 제가 그 스펙트럼을 점점 넓혀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말하는 융합 혹은 통섭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거를 정말 넓힐 대로 넓힌 다음에 꾹꾹 눌러서 하나처럼 보이게 만드는 디즈니 같은 저는 그런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융합과 통섭의 모습이었어요. 퀘스트 이것도 이제 게임의 용어거든요. 아시죠? 그냥 모르는 분들 위해 제가 친절하게 미션을 던져요. 제가 이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퀘스트라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설계하고 또 해결해서 어떤 게임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실제로 저는 많은 부분 세상을 게임처럼 막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교육 분야의 일을 그때 삼성 크리에이티브 멤버십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요 삼성에서 만든 멤버십이 있어요. 초중고 단계. 그때 이제 이게 교환을 제가 프로젝트 3학기 너치에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을 했었는데 관점 돋보기라는 것들을 퀘스트로 한번 던졌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30명이 테마파크에 가요. 그리고 테마파크 하루 종일 놀아요. 그리고 내가 보고 경험한 거를 같이 나누는 활동이에요. 네, 만약에 그대로 가서 놀고 뭐가 인상적이었냐, 어떤 느낌을 받았냐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긴 하지만 저는 제가 미리 생각했던 관점 혹은 몇 가지 이외의 새로운 관점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션을 주죠. 카드를 뽑는데 관점이라는 걸 하나씩 가지고 테마파크를 하루 종일 놀았다. 노는 건 네 맘인데 너는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만 관점을 가지고 테마파크를 경험해. 너는 생명이라는 거, 휴식이라는 거 하나씩 가지고 30명이 다시 모였어요. 적어도 아무 관점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경험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30개의 관점으로 서로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분배해서 관찰하고 다시 합치는 전 이런 방법론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랬을 때 스펙트럼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오밀조밀해질 수 있다. 퀘스트를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세상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저의 배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호기심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래서 퀘스천, 익스페리먼트, 앤서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퀘스천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 이제 두 개 축으로 만약에 스펙트럼에 맞춰 나눠보면 아주 개인적인 거 혹은 순간의 선택, 내가 지금 당장 뭘 먹고 싶은지 같은 작은 것들. 오늘 나 뭐 하지? 사실 저는 프리랜서라서 스케줄이 없어요.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너는 오늘까지 이거 해라고 푸시하는 정해진 스케줄도 없고 요일 개념도 없고 공휴일이었던 거 모르고 지나고 이런 사람인데 그 순간들을 하나하나를 날마다 고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의 캐릭터는 굉장히 형형색색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거대한 존재론적인 질문. 나는 뭐지? 나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지? 모두가 일이란 이런 거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사전적으로.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일은 무엇일까? 직업이란 뭘까? 기업이란 뭘까? 돈은 뭐고? 권력, 시간. 굉장히 상위적인 그리고 추상적이지만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요. 실험을 해요. 그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실험과 답을 나에게 통째로 주거든요. 보통 선생님들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경험해본 거 혹은 경험해보지 않은 무언가를 마치 경험해본 것처럼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다 직접 제가 삶으로 부딪혀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이제 뭐 대기업이 영어 점수 더 이상 보지 않는다라고 뉴스는 많이 들어요. 그러면 너는 진짜 영어 점수 내라고 하는데 안 낼 수 있냐? 이제 제가 하는 그런 실험들인데 세상에서 제 이력을 어느 학교 나왔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제 학교에서 받은 모든 점수들 어디다 내밀어 본 적 없어요. 수상 경력 같은 것들.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 잘하는 이미지가 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되게 효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 영어를 언어를 다 해결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를 안 하고 대학교가 몇 년 안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대학교 졸업장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 진짜 필요한 거야에 대한 질문을 얻기 위해서 명함도 없이 프리랜서들 명함 없고 사무실 없고 직원 없고 다 없을 때가 있어요. 소요 비용 자체가 별로 없죠. 모든 곳에 있어보고 모든 걸 기록해보기도 하고 모든 굉장히 컨셉적인 일들을 해보고 결론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를 깨닫고 남들처럼 사는 부분 그리고 모두가 이렇다고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아니네 어떻게 된 건지라고 다시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을 내가 던질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그런 경험들까지 저는 디자이너 출신이잖아요. 보통 디자이너들이 회의하고 나면 막 끄적끄적 스케치들이 있고 뭐든지 일단 막 프린트해놓고 살아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 프린트부터 하고 보는데 다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동안 진짜 프린트를 안 하고 살아보기도 하고 제 웹사이트가 보면은 디자이너의 웹사이트인데 그림이 없어요. 다 텍스트로 되어 있고 어떤 강연을 들을 때도 좋은 툴들 많은 건 알아요. 저도 그런 거 되게 잘 쓰고 먼저 쓰거든요. 그냥 메모장으로만 한번 정리해볼게요. 파편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던 방식을 위에서 아래로 어떤 서식 없이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단련하기 위해서 오른손 아예 묶어놓고 차고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봅니다. 다 나열하지는 못해도 아주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실험은 삶의 오픈소스. 오픈소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 가공을 해놔야 될 수 있지. 그냥 알아서 따라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잘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그게 어떤 건지 뒤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실험들까지 계속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로 이제 가기 위해서 많은 이유들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 제가 갖고 있는 얻은 해답들 그러니까 더 어떤 분야, 디자인 분야에서 내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다른 분야에 가서 신입사원만도 못한 무시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부딪히면 다시 처음부터 하고 좀 될 만한데
돈도 벌 수 있고 인정도 받으려고 할 때 그걸 또 버리고 다른 곳으로 넘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단련이 돼서 이제는 덜 힘들고 그 시간도 적응하는 시간도 더 단축되고 이제는 내가 어느 분야에 무작정만 가서 있어 부딪혀도 전혀 어렵지 않은 어떤 저만의 역량들이 쌓여가는 거죠. 보이는 것 대신에 다 숨겨버리고 더 많이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프리랜서다 보니까 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막 일이 들어오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이걸 다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죠. 제가 일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들을 찾아요. 어디선가 다 걸러지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더 이상 없는 애들이 남아서 제가 이제 내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식으로 관점들을 좀 바꿔서 그래서 지금의 나에서 어떤 대답들을 가지고 미래의 나로 나아가는 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론들을 내봤는데 실제 이제 제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딱 3분의 1씩 일하는 시간 딱 3분의 1밖에 일 안 해요. 나머지는 자기 개발 혹은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물론 뭐 하루를 3분의 1씩 쪼개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내일 혹은 한 달 단위에서 좀 큰 사이클로 이런 애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알아요. 제가 만약에 이 3분의 3의 어치로 생산적인 일을 한다. 돈을 3배로 벌거든요. 프리랜서는. 그러면 내가 내 경쟁력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깨달았어요. 이런 균형을 지켜야지 조금씩 성장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악착같이 저 일을 하는 거죠.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돈 버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돈 쓰는 일도 하고 돈 안 되는 일도 하고 균형 있게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일과 놀이, 배움, 이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장점은 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요. 제가 게임하고 있는데 얘가 게임을 리서치를 하면서 여기서 영감을 얻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고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죠. 어떤 사람은 제가 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놀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장점은 아주 짧은 단위의 몰입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잠깐 주정거장을 가면서도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친구를 만나다가도 자기가 어떤 배움의 자리에 생기면 사람들하고 지식을 나누기도 하고 이 경계가 없고 빠르게 이것들이 전환될 수 있고 지속적인 몰입 상태. 저의 하루는 지속적인 몰입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버리는 시간이 없이. 끊임없이 자극을 얻고요. 새로운 만남, 새로운 분야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 부딪혀보는 뭔가 낯선 데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자극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믿거든요. 익숙한 데 있었을 때의 나른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바짝 쪼여지는 제가 의대 컨퍼런스 느낀 거가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의 강연을 내가 제일 열심히 듣고 있구나. 옆에 사람들은 서로 네트워크하고 이미 아는 내용이고 이미 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순간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모든 건 내가 다 흡수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실험을 하고 대답을 얻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서는 이 질문들이 굉장히 파편적인 질문들인데 이것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가치관이 형성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그냥 거대한 추상적인 두리뭉실한 하나의 가치관 착하게 살자 이런 거 말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평가 가능한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고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관들 이 해답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때부터는 저에게 들어오는 어떤 순간적인 자극들을 이 잣대에 비교해서 빠르게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한 결정들을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배움의 방향, 대상, 내가 뭘 배워야 되지? 어떤 방향으로 배워야 되지? 어디까지 배워야 되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저는 그런 것들을 가치관으로 삼고 있고요. 오늘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죠. 이게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되게 많아요. 제가 날마다 글을 쓰는 내용들, 정리되어 있는 것들, 그냥 이거 갖고 토크쇼를 할 수 있어요. 한번 해서 저 얘기를 20분씩 하고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하나 골라주시면 제가. 네. 무목적성의 한목적성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었고, 둘이, 네. 뭐 하나 해볼까?
역발상. 네, 역발상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광고 쪽에 있거나 디자인 쪽에 있는 사람들 역발상에 대한 집착이 있거든요.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 속에 내가 있으면은 나는 어떤 사고를 해야 될까? 왜냐면 다들 역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또 한 번 것들을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어떤 훈련이 돼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스킬도 되고 뭐 선택 기준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두리안이 한 발자국 앞서가기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미래를 많이 내다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까 갈 수 있어 가고 근데 저에게 되게 중요한 가치는 가족. 네, 가족 되게 중요하고 나 혼자서 막 가상현실을 가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 사람들을 끌고 가겠다. 두 발짝 앞서가는 대신 한 발짝 앞서가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줄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취하는 방법은 두 발짝을 가서 한 발짝을 돌아와요.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거기까지 나의 것으로 만들었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하죠. 손해보는 걸 수도 있고 더 늦게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가속도를 막 밟고 있는데 근데 세상이 모두가 빨리 가려는 세상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지키는 저만의 방법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시간 이후에 시간이 되면 차근차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을 다시 이제 이런 스펙트럼이라는 방식으로 풀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스펙트럼 제가 어떤 창작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세상을 보고 거기서 뭔가 뽑아내는 방법들이었다면 이거는 좀 가치관적인 것도 이렇게 나눠서 앞서부터 문장들에서 도출되는 스펙트럼들이거든요. 내가 세상의 유일한 하나를 똑같이 따라갈 것인가? 다양성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어떤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될 것인가? 경계에 서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둘 다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스펙트럼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이 방향으로 모두가 가고 있는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가려는 그 방향으로 가자가 아니라 정반대의 끝으로도 가볼 수 있는 여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나는 그 전체를 전부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 세상이 요즘에 어떤 막 이분법적인 프레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서야 돼. 너 이쪽에 서면은 너는 우리랑 다른 사람이야 라고 모든 걸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뭐 공교육을 얘기하자면 저는 굉장히 특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학교에 대한 뭐랄까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초중고 대학교를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다녔고 모든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경과 정말 진심으로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다른 방식, 대안적인 방식을 살아가냐? 저는 호기심에 의한 거예요. 순수하게 호기심. 그러니까 기존의 체제들을 부정하고 그것들을 전복시키려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순수하게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동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의 근원. 그래서 그 에너지는 기존의 것들을 대립하고 전복시키려는 에너지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모두를 끌어안고 갈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많은 스펙트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사실 오늘 아까 뭐 헤프시리아 이야기를 했는데 나를 이해하는, 나를 향하는 것과 우리를 향하는 저는 이 두 축을 더 넓게 보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 노력도 필요하고요. 손해도 봐야 되고 용기도 필요해요. 근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오늘 이제 질문이 이거였죠. 컨버전스 시대의 배움이란 무엇일까?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그냥 저 개인의 어떤 배움의 방식이었고 삶을 대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 이게 저의 어떤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자료 공개되어 있고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얘기는 제가 사실 확신이 없네요, 오늘. 제가 다 오픈소스인데 인터넷에 제 사진이 거의 없어요. 사진을 찍히는 걸 싫어해서 사진 찍는 사람인데. 이야기 오늘 너무 잘 들으셨어. 네, 사실 모두 다 되게 마땅히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고,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되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야기가 사실 다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또 물어볼 수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너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시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내가 막 두고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뭔가 피드백을 갖고 돌아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뒤 안에 들으시는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네, 안녕. 저는 고등학교 교사고요. 홍성미라고 하는데요. 기현님께 여쭤보고 싶은 얘기인데, 고등학교 교사로서 저도 이제 미래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까 대학은 없어질 건데 이런 미래에 대한 생각을 쓰라고 있으신데, 초중고등학교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본인이 학생 때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사실 답을 다 알고 계시면서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아까 대학교가 없어지나라는 거는 지금 형태의 대학교가 없어지는 거가 아닐까, 새로운 형태가 필요하고 요즘 뭐 초중고에서는 거꾸로 교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뭐가 나오면 금방 퍼지더라고요. 네. 저는 모든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극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며 아까 말씀드린 관성을 이겨내면서 그걸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사실 예전에 비해서 요즘 시대는 시작을 하면 훨씬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인터넷 기술들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아지면 좋겠는데 제가 경계하는 거는 새로운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서 기존의 것들을 바꿔 나갈 때 그것조차 다시 획일화된 하나의 유행처럼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그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고, 다양한 무언가가 있을 때 서로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나는 이 방식으로 한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해라, 서로 교류를 하면서 많이 지식을 나누고 방법들을 교류하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저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학기 하고 안 하는데 전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6주 동안 전할 내용도 없고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나 혼자 준비해서 이걸 해낼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지식을 줄 수 없겠다. 저는 다 같이 모여서 차라리 큐레이터처럼 있는 지식들, 있는 어떤 도구들을 연결해주고 소개해주는 그런 방식들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분 아까 디자이너이라고 있는 김지용이라고 하고요. 저는 좀 위원님한테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전체의 관점보다는 좀 개인적인 시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게 있는데, 그때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자극 같은 것도 있었고, 제가 아까 봤던 것 중에 시간의 균형이라고 생산적인 걸 할 때도 있고 관계를 다룰 때도 있고 재밌게만 할 때도 있는데, 사실 말은 되게 간단히 좋지만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되게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균형 감각을 사실 사람들이 이루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생활화해서 자신을 점점 발전시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균형 감각을 어떻게 체득하셨는지가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게 번아웃 됐을 때,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 깨졌을 때 어떻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셨는지. 일단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제가 번아웃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근데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체력이 어려서부터 극단적으로 좀 좋았던, 저는 뭐 전교에서 오래 달리기는 맨날 전교 1등 했고,
대학교에서 과제 막 실습 너무 많이 있고 그래도 졸거나 이러질 않아. 초중고 별로 졸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체력은 일단 좀 선천적 이거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빼고 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거의 하루 동안 스트레스 받는 일이 거의 없고 감정적으로 기복이 크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것도 뭐 이거는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보신 많은 좋은 에너지들이 저를 계속해서 단련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번아웃 되는 거에 대한 제가 드린 노력은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부분, 협업에 저 실제 막 코칭 이런 막 라이선스 같은 것도 그리고 일부러 그런 코스에 들어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관리 공부 트레이닝 많이 했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트레이닝 많이 했고 그런 방법론들 계속해서 익히고 있고요. 원래 뇌 자체가 즉흥적이고 막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 반대편의 것들을 많이 모아내야 됐어요. 그래서 시행착오 덜 겪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들 많이 훈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의 균형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할 일이 되게 많은 상태인데 낮에 컨퍼런스 갔다 오고 전시를 보고 왔어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 용기. 만약에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용기는 있는데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가 안 되면 사실 그 선택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돌아와서 이만큼 시간 동안 한정된 이제 시간이 많이 날아갈 때 한정된 시간 동안 이만큼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뭐 메타인지 이런 데서도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를 정확히 아는 애들이 공부 잘한다. 저는 뭐 공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를 언제까지 얼마큼 해낼 수 있는지를 굉장히 정확한 수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시간 동안 불안해하지 않고 그 시간이 굉장히 자유로워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균형이라는 거는 용기가 처음에 많이 필요하고 여러 번의 실험을 거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수치화해서 그 양적인 것들 속도나 내가 해낼 수 있는 시간당 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어야 돼.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모든 균형도 나를 잘 아는 거, 세상을 잘 이해하는 거에서 전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쪽에서 먼저. 사당동에서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키우고요. 아무래도 학부모다 보니까 원래 선천적으로 창의적으로 태어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하면서 즐기면서 일을 하는 거 정말 너무 저희는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과정을 저희 저도 학습하고 막 그냥 그 세계적인 교육을 받던 세대라 너무 부러운 저희 아이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일을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까 다르게 보는 그런 관점이나 그런 창의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려서 혹시 어떤 계기로 혹은 가정 환경이든 교육자의 어떤 그런 자극이든 어떤 자극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기심이 자꾸 발견해 나가는 그 가정들 중에서 어떤 자극이 본인에게 그런 성장하는 계기가 됐는지 호기심을 자꾸 발견해 나가는 계기가 됐는지 아이 20대쯤에 네. 어땠는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일단은 저의 가정 환경을 공개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있으면 부모님께서 불을 끄고 가셨어요. 잘하고. 그리고 저희 공부하라고 하셨던 적이 별로 아버지는 박사까지 공부하셨거든요. 제가 졸업식을 2번 갔어요. 제 졸업식은 한 번도 안 오시고 그냥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항상 늦게 주무시든 언제 주무시든 6시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계시거나 본인 공부하시거나 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시면서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창의적인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를 좀 되짚어 보면은 방학 때면 방학 숙제를 제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요. 방학 한 날 시작해서 방학 한 며칠 전에 그 작품이 끝이 났어요. 성냥개비를 가지고 순간접착들을 붙여서 거대한 뭔가를 만든다거나 사실 그거를 학교에 가져가서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즐거운 일들을 했던 것 같고 어떤 교구나 장난감 그리고 저는 사교육을 거의 안 받았거든요. 학원을 거의 안 다니고 맨날 중학교 때 돌 갈고 돌 가서 이런 생각은 많이 나는데
네, 그냥 즐거운 일들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한 다음에 일들을 했었고, 대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면 저는 이과 출신이면 디자이너지만 이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이나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하는데 아마 저희 수능 세대 때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과학을 좋아해서 화학2, 물리2, 생물2, 지구과학2를 다 공부했어요. 입시와 관계없이 공부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공부. 그리고 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제가 음악, 미술 이런 거 거의 전교 1등, 2등 예체능을 되게 열심히 해요. 수능 공부가 뭔지 잘 몰라서 내신을 되게 열심히 했어갖고 수능을 모의고사 봤는데 그건 약간 스킬적인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했고 대학교 가서도 더더욱 대학교 가서는 교양 점수를 다 타전공으로 막 채워서 너무 비효율적, 학점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여기 교육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면은 대학교 때 제가 올해 A프로를 또 많이 받았고 수석 졸업을 했거든요. 전액장학금 받고. 근데 다른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내가 학점을 위해서 장학금 위해서 공부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내가 진짜 점수 잘 뜬다는 뭐 쉬운 교양 과목들을 채웠을 텐데, 근데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막 다른 학과 가서 그것도 다 실습들 막 23학점씩을 맨날 채워서 꾸역꾸역. 졸업할 때 거의 18학점인가가 남았어요. 거의 한 학기너치가. 이런,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동기가 어떤 뭐 진척도 성취 보상하고 아무 관계없이 나만의 어떤 보상과 목표들로 다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자발적 동기가.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과정들 거치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 관리하는 능력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일을 할 때든 어떤 다른 일에서도 그런 능력들이 다 발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법은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은 없고 다 스스로 부딪히면서. 전혀 답이 안 되는 답에 대해서. 하셔야 돼. 저는 일단은 시리아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름 외국어 씨가 성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이름을 한국식으로 정확하게 성을 얘기해 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사회가 공감이 굉장히 결여된 사회, 여유가 없는 사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리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역사의 소용돌이 아닌